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경북이 7명, 대구가 14명입니다. 경북은 경산에서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주에서는 울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의성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구미와 상주, 청송에서는 해외 입국 사례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해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모두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가 3월 첫째 주까지 백신 접종률을 89% 이상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연휴 기간 이상 반응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정적인 모니터링을 마치고 2일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예정 인원은 1,956명으로 대구시의 총 접종 예정 인원인 12,201명 중 89.8%에 해당합니다. 이어 중증 환자가 방문하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는 3월 8일부터,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은 3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5인 모임 금지로 정했고요. 두 번째는 의성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가 위양성이 보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은 가덕도 신공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식 전해 주실까요? 26일부터 전국에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의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종 대상자만 약 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대구에서도 병원 및 시설 210곳 1만 2천여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됐고 경북도 433곳 2만 600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대구는 308명, 경북은 400명이 접종을 마쳤는데 우려와 달리 이날 접종자 중에서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한 한솔요양병원 의사 부부,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시설장 등을 상징적 의미의 1호 접종자로 지정을 하고 권영진 시장이 접종 현장을 찾아 격려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정부는 집단 감염 발생 비율 증가, 해외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증가, 이동형 증가 등을 위험 요소로 짚으면서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생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행 거리두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이 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나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을 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수칙 준수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의성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위양성으로 확인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의성군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성군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22명 중 17명과 결과를 기다리던 1명이 위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확진자 등에 대한 역학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봉양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서 추가 검사를 한 결과 18명이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당국은 이들 18명을 확진자 치료시설에서 퇴원하도록 하고 이들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42명에 대해서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당국의 추적조사 결과 검체 채취 및 포장, 수송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소식인데요. 28일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가 예타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전체 의원 중 22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81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 15명은 기권했습니다. 다른 71명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경남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을 했고 대구 경북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기권 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도 모두 반대표를 던졌는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컸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도 발표했고 대구시의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곽상도 국회의원 등도 참석을 했는데 곽상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토론에 나서서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영진 시장도 26일 본인 SNS에서 보궐선거에 이용하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외풍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치권이 슬기로운 해법을 찾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천군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보완하고 사업 효율화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한 건데요. 예천군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윤선희 예천군 노인복지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윤선희입니다. 네, 팀장님 우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노인이 되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어르신 대상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다른 유사 중복 수혜자가 아니면 되고 신청은 주소지 없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보편적, 일률적으로 주어지던 서비스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맞춤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좋으신 분은 생활지원사와 함께 텃밭 가꾸기, 빵 만들기, 두뇌 청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가사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여 정전 내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서 생활지원사로 명칭 변경에서도 느껴지듯이 제공자 위주의 일방적인 서비스보다는 어르신들이 잔존 능력을 오래도록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확대된 만큼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확보가 됐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려는 그런 분들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전담 사회복지사 7명, 생활지원사 104명을 채용하여 1,600여 분의 어르신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배경도 궁금합니다.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안보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및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국가 차원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예천군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청에서 직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유천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의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께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으며 폭설이나 한파, 폭염 때는 수시로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진심 어린 안부에 처음에 무뚝뚝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생활지원사가 언제 오나 기다리시고 반가워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로 경로당이 임시 폐쇄되면서 마실도 못 가고 집에만 있게 되어 우울감도 높아지고 건강도 걱정되는데 생활지원사와 함께 얘기도 나누고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큰 활력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 올해 목표나 다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어느 날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니 멀리 있는 자녀가 좋은 밥솥을 사서 보냈는데 새 밥솥인데도 자꾸 밥이 눌러붙는데요. 그래서 밥솥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내 손 밑에 종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계셔서 종이를 꺼내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맞춤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역량 강화, 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선희 예천군 노인복지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는 농업도 개성시대라고 해야겠습니다. 식용곤충하면 흔히 번데기를 떠오르실 텐데요. 이미 전 세계 약 20억 명이 식용곤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천의 한 식용곤충 농가 함께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식용곤충을 사과하게 된 거는 일단 저자본과 저노동력 그리고 많은 힘이 들지 않게 단위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곤충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곤충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곤충 사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면에 있어서는 초창기에는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소득이 없었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소득은 형성이 돼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나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곤충 시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직까지 해외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곤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원형 그대로 해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분말, 아니면 진액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곤충 농가들이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서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예천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세계곤충 바이오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우리 곤충 사육하는 시설이라든가 정말 친환경적으로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그런 걸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림으로 해서 식용곤충을 좀 많이 알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곤충 그러면 거리감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식용곤충 농가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